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만 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네요. 오염물질과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더해지면서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의 질이 좋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고 합니다. 또 오늘도 아침에 쌀쌀했습니다만 낮에는 포근하겠고요. 한낮 기온 15도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매주 월요일 아침 주요 지역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원도심의 이 재생 가능성,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노조 원주시 지부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이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 등으로 시민들과 소통에 나선다고 하네요. 이 내용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3월 1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이어지고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현재 밤 10시까지였던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영업이 제한되었었던 돌잔치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른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도는 지난 12일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본격적인 웰니스 관광 산업의 육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신도시에 위치한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가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지원센터는 의료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서비스와 심전도 측정 장비 등 의료기기의 적합성 확인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또 지역의 이슈 또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자, 오늘도 두 분 자리했습니다. 먼저 신재섭 시의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동수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그 신도시 지금 택지 개발했던 곳 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또 현행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그 새롭게 개발을 하면 할수록 원도심의 공동화 또 원도심의 어떤 낙후화가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걸 어떻게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이 없을까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원도심이 활성화될 여러 가지 뭐 전환점이 될 사안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이게 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글쎄 뭐 그 구도심과 이제 신시가지의 문제는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도 아주 흔한 사례고요. 특히 원주는 이제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택지 개발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네. 많은 택지가 이제 개발이 됐고 거기에 이제 뭐 건물 당연히 공동주택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우리 지역 관내 주민들이 이주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새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에 빈집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화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지역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우리가 뭐 지난 시간까지 서원 지역 세권 개발, 또 남원 지역 세권 개발, 뭐 만종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해야 될 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수록 이 원도심이 지금도 계속해서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이런 또 우리의 목소리도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회장님? 예, 당연히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또 방법은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특화 사업 내지는 특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고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원초적으로 상주 인구를 좀 늘리는 방안, 네. 상주 인구를 늘리는 방안은 원도심의 좀 그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데 같은 경우에는 좀 고밀도 개발, 네. 뭐 재개발이든지 또 뭐 도시 정비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상주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하고 신도시와 원도심 개발은 늘상 항상 같이 고민해야 네. 될 예.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뭐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또 새롭게 택지 개발하는 곳과 달리 뭐 건물도 다 이제 들어차 있고요. 뭐 낡고 좀 낡고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또 이제 토지 가격은 또 원주에서 제일 비싼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워낙 많이 얽혀 있고 또 뭔가를 새롭게 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소요되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주차 면적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결국엔 비용 이거- 문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용 문제는 뭐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제 소유주, 토지 소유주, 건물 소유주하고 또 뭐 시나 그 개발을 또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부서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네. 비용 문제를 일방적으로 뭐 양보를 요구한다든지 또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 되는데 뭐 철거하고 새롭게 뭐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은 좀 손쉬울 수는 있지만은 네. 거기엔 또 주민들 동의나 소유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따를 수 있고 해서 예. 재개발도 가능한 지역은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은 특화 사업을 예. 좀 중점적으로 해서 현 건물을 살리는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겠죠. 가령 뭐 제일 좀 상징적인 곳이 이제 재래시장 아니겠습니까? 자유시장도 그렇습니다. 이 화재가 나서 벌써 2년 넘었죠. 그렇습니다. 한동이? 중앙시장에 화재된 게 예, 2년이 근데 넘었습니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뭐 새로 지을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나고요. 또 그 앞에 건물들도 예전에 이미 뭐 새롭게 좀 그 증축을 하려다가 또 역시 그 강원감영 또 문화재 지정되면서 그게 또 맞물려서 그냥 그때는 무산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뭐 그때도 이제 강연 감염 때문에 이제 협상이 불발됐는데요. 네. 어쨌든 사유 재산은 시가 관여해서 행정력을 동원하는데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네. 주민들의 동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 근데 이제 주민들도 이제 연세들도 많으시고 해서 만나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나누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제 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1안, 2안 뭐 이런 식으로 내놓고 어느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해서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뭐 단일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유재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 얘기는 이제 시에서 다 매입을 해라 뭐 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건 역시 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다 한다면 그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매입하기는 좀 어렵고 예. 그래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정말 말 그대로 이 시장의 어떤 그 활성화 또 리모델링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 원도심 곳곳에 좀 새로운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당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존의 원주 역사가 이제 결국 이제 폐손되고 예. 뭐 지금의 기존의 남원 지역으로 이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기존의 원주역 자리 또 중앙선 원주제천 복순천철 개통으로 또 폐선되는 자리 이 바람숲길로 이제 조성한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원도심 활성화에 어느 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그 기존의 철도 자리를 이게 도심을 봉산로 앞에 있는데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다 뜯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주역하고 원주역에서 이미 이제 중앙선 중에 원주역을 통과하는 구간은 이제 기차가 다니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원주역하고 방곡역 사이는 바람이 통하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을 예정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철도청하고 3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벌써 철도 노선뿐만 아니라 네. 뭐 선로까지 다 철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산책로로 만든 겁니까? 산책로도 만들고 자전거 길도 만들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그 주민들은 산책로나 자전거 길이 아니고 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좀 이런 그 요구도 상당했던 것 같은데 뭐 좀 변화가 좀 아시나요? 당초에는 그 철로로 인해서 그 봉산동 특히 봉산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 동네가 양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었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이라면 약간 보상 차원에서 이제는 그 철도가 이제 폐철도가 돼서 제거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거기를 원활하게 이제 유통할 수 있는 뭐 좀 4차선, 6차선 도로를 좀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네. 근데 현 단계에서는 그쪽에 이제 철도가 제거가 되고 공원과 같은 무슨 길 이런 거 조성과 함께 아마 일부 옆에 그 도로도 개설하는 걸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산책로 플러스 또 도로를 새롭게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폐철도 노선 부지가 예전에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철도청하고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시가 중지안을 내서 저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폐선로는 나무를 심어서 산책로를 하고 그 옆에다가 이제 넓진 않지만 2차선 도로를 내주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네. 도로나 이제 뭐 이렇게 공원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몇 년까지는 2020년까지는 이제 그 천설의 집까지를 도로를 내고 네. 나머지 또 2024년에는 저기 효성까지 연결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봉산동 지역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는 어떤 그 분위기입니다만은 사실 제일 큰 원인이 이 기차길 옆에 있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전되면서 뭐 정말 그 앞에 숲길도 조성되고요. 상당히 주거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봉산동 지역만 놓고 보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이제 크죠. 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그 숲길이든지 공원 그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면은 주거 여건이 좋아지고 또 더불어서 또 도로도 또 일부 개설되고 또 더 나아가서 봉산동에 좀 이렇게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 이 부분은 뭐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든지 예전에 또 추진하려고 했던 뭐 재개발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좀 소규모 재개발이라도 같이 병행이 되면은 우리 원도심 중에 봉산동 쪽 그쪽 부분이 상당히 좀 장래성 있게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보완되면 상당히 그 주택이나 주거 조건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기차 노선을 이용한 공원을 이제 저들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기찻길을 등지고 주택을 다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공원이 되면서 신축할 때 이 철도 노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택을 짓더라고요. 보기 싫은 존재에서 보고 싶은 존재로 그런 걸로 됐군요. 이제 바뀌게 되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아마 노후주택들 다 개량하거나 아니면 신축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봉산동 좀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원주역 기존의 원주역 자리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근데 이제 시에서는 이 정짓들 지역과 또 일본 지사 다 이제 이전을 하고 이 호수공원 만들면서 새롭게 이제 하나의 또 원도심의 큰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기존의 원주 역사가 또 이제 공원화 시켜서 어떤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더욱더 향상시키겠다라고 큰 그림을 발표했었는데 이게 소유권이 그 철도시설공단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원 쪽으로 100% 만들기에는 좀 약간 좀 난항이 예상된다는 또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폐선이 될 계획은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원주 역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철도 공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본인들이 자체 뭐 사용 계획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 납품이 되면 그걸 좀 보고 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논의를 좀 해서 아무래도 근데 이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뭐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네. 시에서 이제 논의를 해보고 안 되면 시민운동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한테 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은 소유권자가 네. 좀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활용할 것인지 연구를 하겠다는데 네. 이걸 뭐 마냥 또 반대하기도 뭐하고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렇죠. 그 소유주가 국가철도공단이라서 네. 뭐 최종 법적으로 이제 따지면은 음흠. 예, 소유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또 원주시에서는 뭐 건축과 관련된 또 인허가 관련 또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국가철도공단에서 뭐 타 지역에서 했다시피 네. 뭐 수익 창출 사업 이쪽 부분에 좀 역점을 두는 것 같은데 뭐 원주 역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원주 시민을 볼 때는 전통적이고 한 80년 동안의 그 어떤 그 유래가 서려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남기고 싶은 유산, 네. 예, 이런 부분도 아마 가만히 돼서 수익 사업 시설과 문화 시설 또는 전통 시설로서 병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 또 뭐 같이 알겠습니다. 논의하면은 예. 예, 어떻게 보면 양자가 또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면은 수익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원주 역세권 학성동 그쪽에 그 상권 또 활성화에도 또 도움이 되고 양자가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용역을 통해서 뭐 반 정도는 아파트 단지 짓고 반 정도는 공원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뭐 타협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예상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뭐 일군지사 부지하고 그 정짓들 호수공원 같이 해서 개발 계획이니까요. 네.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 지금 일군지사 쪽으로 아파트를 붙여서 짓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현재 역사는 공원을 하고 그러면 뭐 합의가 좀 되지 않을까. 웬만하게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글쎄 예상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발주한 상태라 네. 뭐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올해 하반기쯤에 결과 나오겠군요. 중반기쯤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뜨거운 이슈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저항을 운동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예. 하여튼 그것을 본인들이 임의로 개발하고 독단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예. 시에서는 좀 난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가 또 이제 그 역 때문에 아주 피해를 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뭐 도움을 주민들한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앞에 또 학성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도시 예상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정말 뭐 황량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아까 이제 모두 이야기했듯이 어떤 도심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좀 바꾸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정말 새로운 뭐 원지 역사라든지 뭐 다른 어떤 지역을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좀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또 살아날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원지 역사만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그밖에 어떤 좀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지금 원주에서 원도심 개발 구역 중에서 뭐 크게 나눠서 학성동, 그 구 법원 밑에 예. 예, 그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뭐 중앙동, 뭐 또 봉산동 이렇게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맞는 좀 특화된 어떤 주제를 찾아서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뭐 소규모 단위도 많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도심 개발은 제가 볼 때는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천천히 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뭐 이제 너무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전부 다 쌓여 있으면은 네. 개발 자체나 발전 방향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또 주민들의 동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늦지만 알겠습니다. 갈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 또 마무리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우리 시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의 이제 택지 개발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이미 많은 택지가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택지 개발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더 이상 택지 개발을 하지 않고 또 공동주택 용지를 더 이상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야 그래야 이제 뭐 재개발도 가능하고 재건축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좀 주거 지역이 좀 모자라야 구도심으로도 살려고 이사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주시 어떤 발전의 좀 프레임, 큰 프레임을 짜야 된다. 구도가 바뀌는 시기가 바로 올해 아니면 또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재서 원주시 의원 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전국 공무원 노조 원주시 지부가요. 원주시 공무원 노조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운영하면서요. 직장 생활 중에 겪는 어려움과 또 공무원 조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또 들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공무원 노조 유튜브 채널 좀 어떤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합니까? 네, 전국 공무원 노조 원주시 지부가 조합원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주시 공무원 노조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원주시 지부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직장 생활 중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노조가 답하는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가 공개됐는데요. 직장 생활 중 겪은 사연을 읽고 해답을 찾아가는 토크쇼로 3주마다 보이는 라디오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원주시 지부의 우회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주시 노조 비대위원장 우대감입니다. 세대가 한 50% 정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2013년부터 외부적인 이런 투쟁 이런 거보다는 내부적인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직원들 복리나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힘든 점, 이런 점을 내부적으로 좀 풀어보자. 그런 의도가 일단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불만인 것들이 있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직원들을 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로 이제 애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공무원 조직도 이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또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또 유튜브 채널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는 것이겠죠? 네, 20대, 30대 공무원들의 직장 생활에서 힘든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무원 조직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운 점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비효율적인 업무 태도 그리고 딱딱하고 경직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노조 채널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의견을 재치 있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원주시 지부의 문성호 사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노답보라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마상 문선생 역할을 맡고 있는 문성호 사무국장입니다.
사람들의 그 니즈에 맞춰서 지금 현재 조합원들 그리고 원주시 직원들 그다음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편하게 가서 그런 언택트 시대에 맞는 부분들에 가지고 이제 이 채널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정말 내가 말을 대놓고 내 이름을 걸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중에서 내용들을 저희가 뽑아서 그거를 사연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결책 솔루션을 갖다 한번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많이 모니터링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다. 연기 어디서 배웠냐? 고퀄리티다 등등의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요. 네. 앞으로 뭐 보이는 라디오 등 다양한 영상이 뭐 제작돼서 올라갈 예정이라고요? 네, 유튜브 채널 댓글창에 익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또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사연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 계실 경우 보이는 라디오의 게스트로 참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7명의 조합원들이 내용을 구성하고 편집까지 직접 참여하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세대의 의견과 사연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노조 원주시 지부는 과거 노동조합이 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보다는 언제든지 편히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과 또 공무원 조직 뭔가 좀 거리감이 있고 또 벽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또 소통을 통해서 그런 벽이 깨질 수 있는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고요. 자, 3월 15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